푸근함을 무기로 비리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특종을 낚아내는 아줌마 VJ 사광주 씨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3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취재 의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낳은 지 12일 정도면 부화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화기에 넣어도 부화가 안 되는 달걀을 부화 중질환이라고 해요. 근데 온도가 이제 높잖아요. 거기 부화기 안에 며칠 동안 있던 달걀들은 이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요. 또 세균에 감염도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먹어서도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화 중질환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저는 바로 몰래카메라 가방을 들고 현장 취재를 나섰습니다. 뭐 전국에 있는 부화장이란 부화장은 다 돌아다녔어요. 한 판에 300원, 단돈 300원이라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부화 중질환을 파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달걀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했더니 도시락 업체에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도시락 업체에 찾아가서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에는 그 트럭 가득 실려온 부화 중질환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그러니까 그 부화 중질환으로 달걀찜을 만들었어요. 달걀을 큰 통에 푸는데 양손에 하나씩 들고 그냥 으깬 달걀을 그 껍질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똥을 비롯해서 뭐 껍질에 묻어있던 온갖 이물질이 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달걀을 뚝 깨보니까 그 노른자이가 흐물흐물해요. 소독을 하려는지 그 사장은 통 안에다가 소주를 부어주라고. 아이고.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완성된 달걀찜은요, 달걀찜 도시락. 시내에 근무하고 있는 정경들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또 아까우니까 남은 건 우리가 먹자고 슬쩍 말을 던졌는데 그대로 버려버리더라고요. 또 저녁에는 남은 찬밥에 여러 가지 채소를 갈아놓고 아까 그 부화 중질환 그것을 풀어서 고로케를 만들었어요. 이 고로케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배달되는 도시락에 들어가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도시락을 배달하는 곳에 따라가 봤더니 그러니까 달동네에서도 또 거기서도 꼭대기집 그런 집들에 살고 있었어요.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도시락이 배달됐습니다. 그 해맑은 얼굴로 도시락을 받아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자신들도 먹지 않는 달걀을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다뇨. 그러니까 사건을 취재하는 VJ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대한민국 아줌마로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찍은 화면이 그 뉴스하고 또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연달아 나왔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고요. 그 업체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달동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부화 중질환으로 만든 도시락을 먹지 않아도 됐겠죠?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어요. 또 위기에 처하거나 임기응변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려면 누군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일단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어디에든 있을 법한 푼스테기 오지랖 아줌마. 그러나 몰래카메라 가방이나 안경 뒤에는요, 이 날카로운 눈빛과 따스한 마음씨를 감춰둘 줄 아는 아줌마. 그게 바로 접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이 아줌마는 오늘도 몰래카메라가 든 가방을 챙겨들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달려갑니다. 사광주 씨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 안경 카메라는 본인이 구입하신 겁니까? 네, 이거는 제가 구입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조금 대단하시다.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거 하고 가방 카메라도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장비를 아끼지 않으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취재가 진짜 필요하다. 그럼 이제 네. 소위 위장 취업도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부화장에서 달걀 이거를 전경들이나 결선 어린이에게 주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예요. 그 화가 많이 나시죠 그런 거 보면. 예, 저는 이렇게 많이 취재를 해도 이렇게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좀 어떻게 잘못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겠지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경우는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의도된 거죠. 아주 괘씸한 거죠. 네. 그 이제 간이 작은 사람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간이 원래 크셨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간이 커진 겁니까? 조금 컸던 것도 같아요. 네, 처음부터. 네. 그래서 남들은 아니 그렇게 무서운 거를 뭐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이러는데 저는 좀 어떨 때는 재미도 느끼면서 재밌죠. 네.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고. 예, 항상 다른 아이템 하고 막 이러니까 또 다른 직업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해보지 않은 직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자기의 잠재력을 그렇죠. 이렇게 개발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광주 씨 같은 경우는 간 큰 거를 늦게 개발을 하셨나 그러니까 봐. 대부분 묻히잖아요, 네.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아가씨였다거나 네. 나이가 어렸다거나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일을 30대가 돼서 네. 이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아줌마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했던 게, 그러니까 할 수 이제- 있었던 게. 네, 그 뭐 일종의 그러면 이제 또 느끼는 건데 보안 지역 이런데 그쪽 입장에서 보안 지역. 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아줌마스럽게 해서 그럼 그것도 접근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품 공장을 들어가야 하는데 네. 공장은 사무실부터 들리면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공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네. 시골 같은 데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이제 막 그러세요. 그럼 들어가면 좀 약간 모자란 듯 어머 맛있겠다 뭐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요. 그냥 당연히 여기 오늘 와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경계를 안 하고. 예. 그러면 다소 변장 같은 것도 합니까? 현장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의 뭐 24시를 촬영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출해서 어떤 뭐 여관 이런 데서 있어요. 그러면 여관 주인이 의심할까봐 뭐 포조 아줌마로 이렇게 들어가서 걔네들 취재한 적이 있는데 별걸 다 하시네요. 가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네. 쓰고 근데 뭐 어쨌든 그 지금 얘기 뭐 가발 얘기도 나오셨는데 이게 이제 걸리면 문제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갈아줘야 되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자칫 아까 저 어디야 다단계 가셨다 걸린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걸린 적 없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걸린 적 그런 때 있었고요. 조금 이렇게 약간 두려웠던 거는 그 뭐 영화 매매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영화를 앵벌이들한테 팔아넘기는 산부인과 의사가 영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업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거나 조금 크면 아이들만 시키는 이런 거를 취재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앵벌이 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갔더니 알아보고 무슨 나디키기 한다고 이렇게 쫙 오토바이 타고 와서 앞에서 쫙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면도칼로 어떻게 한다고 이러는데 얘기 많이 그때는 하죠. 예, 막 생방송 나가서 리포트 할 때라서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근데 협박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뭐 항의하거나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많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이제 그 사람들도 화가 좀 섭섭하고 화가 나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는 그러니까는 저 그냥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또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럴 때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몇몇이 그런다고 생각 안 하고 결국에는 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네. 예, 그런 측면으로 가는군요. 예. 그렇죠. 예, 가끔 이제 심하게 이제 들어올 때는 뭐 치킨 먹고 뭐 감기가 걸려서 죽어라 뭐 이런 것도 참 그건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까? 말도 잘 만들어. 들어갔다가요.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실패하기보다는 이게 갔는데 뭐 제보를 받고 갔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요. 네. 오히려 잘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시사 고발 프로지만 네. 또 잘하는 집도 많이 내보내잖아요. 요즘은 예, 뭐 모범으로 하는 집도 양심적으로. 내보내니까 예, 종군 기자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사광주시 경우도 아주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지역을 넘나들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게 다 공익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죠. 저희가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네. 괜히 누구 골탕 먹이고 그렇죠. 특정 기업을 갖다가 곤란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네. 요즘 잘하는 것도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17년 동안 하시니까 좋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 아이들이나 어. 또 뭐 아는 뭐 분들 만나면 네. 제가 VJ 하라고 많이 이렇게 좀 꼬신다고 그러나요? 권하고 예, 있군요. 많이 권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위험한 일을 무슨 혼자도 아니고 따님들까지 시키시려고요. 그러면 제가 아니 뭐가 위험해요?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요. 이제 예.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남편께서는 숨 막혀서 못 살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것 취재하러 갈 때는요.
그런 거를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 여러 가지 안 생각을 할 하고 것 같아요. 또 방송도 좀 안 봤으면 하고 네. 이제 그런데 다른 사람들 듣고 났을 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나 이렇게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나 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이 요령을 못 펴서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국이 뭐 예리한 눈으로 다 쳐다보니까 다 증거로 남길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어떻게 해? 뭐 비자금도 못 숨기고 얼마나 재미없겠어. 예. 하여튼 돈은 좀 보세요. 아, 돈은 뭐 여자 어우. 직업, 아줌마 직업으로는 참 좋은 직업 같아요. 그렇습니다. 돈벌이도 자.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는